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토지보상, 불법묘지 해결, 분묘기지권 해결, 진폐 이런 업무 중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분묘기지권 해결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설명드리기도 약간 좀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내가 산소를 관리 유지하고 있는 한 법적으로는 내가 안 피해줘도 된다는 거죠.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소유주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땅이니까 니 피해라, 지어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감정 싸움이 돼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제대로 파악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불법묘지라고 해도 분묘기지권이 있고 이러면은 또 관청에서도 잘 접근을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가라고 봐요, 판례에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취득시효예요. 시효 취득. 타인의 토지에 20년 이상 분묘를 평공연하게 조성돼 한다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먼저 그 하나고, 두 번째로 타인의 요 산소처럼 실제 사례입니다. 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요. 허락을 받았었으면. 일부에서 저 상담을 자주 오시는 분 중에 2001년 이후에 조성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대뜸 막 하는 거예요. 너는 모른다. 뭘 모르는 놈이 뭔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 하나만 알고 다 전체는 모르시는 거지요.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은 성립될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시효 취득,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받고 조성한 묘지, 그리고 내 토지에 분묘를 조성한 이후에 매매한 경우에 묘지를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생긴다.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17년경에 나온 판례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고 막 대뜸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요. 블로그에는 단순하게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따지시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분묘기지권 성립하는 데에는 먼저 시효 취득,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조성한 경우, 그리고 조성한 이후에 매매했지만 이전하지 않겠다. 특약을 한 경우,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래요. 최근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을 팔고 난 뒤에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 산소 잘 팔 수 있겠지, 이전할 수 있겠지 하다가 보면 된통 나갑니다. 그래서 산소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땅을 배도하시려고 할 때 꼭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 되겠지라 생각했다가 계약 못 지켜서 유약금 엄청 물려주는 그런 경우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서 그 세 가지 성립하는 경우 꼭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요런 산소처럼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쓴 경우에 시효 취득이 성립하느냐,
관련해서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되면서 조성한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그리고 20년도 안 됐고 아직. 그 전에 그 장사법 개정 전 조성한 건 20년이 넘었다면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시면 큰 다툼이 됩니다. 요 뒤에 참 산소를 많이 쓰는데 이게 합법적인 묘지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이게 군도거든요. 군도. 군도에서 거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요게. 근데 보통 또 안 하고 하는 게 많고 애매한 면이 있어요. 여기가요. 지금 언뜻 봐서는 213m인데요. 조성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조성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크게 조성될 수 없거든. 면적이. 그래서 이런 것도 쓰실 때 이제 뭐 종중묘지나 가축묘지 쓸 때 꼭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분묘기지권, 만약에 분묘기지권 성립했다, 이게 20년 취득 시효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조성한 뒤에 땅을 팔았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을 성립했다. 근데 땅은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팔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된 말로 박살납니다. 내 돈 그대로 뺏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확인해야 되는데, 시효 취득이건 뭐 승낙을 받았건 양도했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사를 모시고 관리하는 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묘기지권 성립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집니다. 지니까 돈 많이 들여서 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합의입니다. 합의 안 되니까 묻는 거 아이가? 등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가장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합의할 때는 내가 약자 강자 따질 게 아니라 합리적 합의, 알고 합의를 해야 정당하게 잘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남의 집에 처음 감정 상해 뿌면 답 없습니다. 답 없으니까 그걸 좀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사실은요. 우리 모친이 사시는 집인데, 일단 그 합의를 잘 끝내야 된다. 그 다음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법적으로 된 거는 뭐냐 하면, 요 땅에 내가 산소를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내가 더 빚을 엄청 져가지고 경매가 넘어갔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경매가 넘어갔어. 그럴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이 사람 토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지료. 그 경우에 이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지상권 유사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준해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근데 전 소유자가 아니라 거전 소유자는 또 달리 볼 문제지요. 전 소유자가 조성했던 묘지가 경매로 넘어와서 묘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 전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고 그 지료 청구가 지료 청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이전을 할 수 있죠. 분묘기지권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관계도 좀 복잡합니다. 뭐 지료 청구해서 안 받아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직접 안 이전하면 뭐 소송을 통해서 가능한데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합의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보면 사입이 약간 꾼드는 얘기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뭐 산소를 묘지 소유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있죠. 스스로 이전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방법은 저는 안 도와드립니다. 사실 그런 방법 안 도와드리고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손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분묘기지권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면 손해일 거다라는 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서로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셨다면 무턱대고 분묘기주권자에게 속된 말로, 우리 동네 말로 들이대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